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발 빠른 정보로 회원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고 있는 주식 전문가 흑기사입니다. 오늘은 4월 2일 일요일입니다. 내일 다시 업무나 사업 준비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주식을 살까, 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 방송 보시면서 내일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같이 알아보고요. 내 종목이 저 중에 있는지, 아니면 저 종목으로 한번 매수를 해봐야겠다 정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에 제가 매수 가능한 종목, 신규 추천 종목도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알아봐야 될 종목, 대한전선에 대해서 일단 현재 위치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 네, 전선 관련주죠. 쉽게 말씀드리면 전선 관련주고, 최근에 구리값 급등으로 인해서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LS전선, 다른 일진전기, 일단 전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전선 관련주들이 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추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 그러니까 구리값 상승으로 인한 상승도 나왔지만, 거기에 더해서 최대 주주인 호방건설이 이제 한진칼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경영권 분쟁에도 이제 참여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더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보기 전에 한 종목만 봐가지고는 왜 이게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올지, 또 전선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갖다가 예측이 어렵잖아요, 한 종목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일단 먼저 함께 알아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가온전선이고요. 역시도 급등, 2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금요일날 다시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워낙 우량주이기 때문에 지지 25,000원 부근에서 받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원전선 역시도 급등 이후에 다시 금요일날 소폭 조정을 받는 모양새 보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선주들, LS 전선 아시아 역시도 급등을 보였고요. 그냥 이것과 같이 맞물리면서 대한전선 역시 상승을 보였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호방건설,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 40%의 이제 그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 호방건설이 이번에 한진칼 지분을 매입을 했습니다. 블록딜로 매입을 했고요. 그래서 2대 주주로 올라선 상태입니다. 호방건설이 상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관련주로 대한전선이 급등을 보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단순 투자 목적으로다가 지분을 인수를 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한진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회장이었던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지분 싸움을 자녀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들과 딸들이 지금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호방건설이 2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이런 경영권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원래대로라면 한쪽이 조금 더 지분을 많은 상태에서 지금 아직도 싸움 중이긴 하지만 한쪽으로 좀 기울었었거든요. 근데 호반주주가 일정 지분을 보유를 하면서 여기가 다 확실히 굳혀질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만약 2대 주주가 힘을 실어주게 될 경우에는 다시 분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 이걸 알아볼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종목 대한전선 역시도 한번 월요일쯤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는 맞습니다. 위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상한가 도달하고 금요일 날도 상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에도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상한가 몸통 절반 이하를 갖다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여기 위치에서 어떻게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상한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 한 18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 큰 급등도 가능한데요. 이거는 확인하시고 대신 조금 길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해당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생각을 해봐야지만 이제 현재 주가가 고점이냐 저점이냐를 알 수가 있고요. 급등 이후에 다시 하락세로다가 전향이 됐죠. 다만 이제 앞전에서 10배 이상의 상승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저점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다시 재반등으로다가 전환, 상승 전환을 진행 중이다. 그러면은 지금 위치가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도 앞전 저점 대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거든요. 그 점은 참고는 일단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위치가 그렇게 낮은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를 잘 받고 있다.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앞전에 설명드렸던 기법으로도 운영을 해볼 수 있는 상한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게 될 경우 얼마까지 움직일 수가 있느냐. 일단은 가장 먼저 앞전 고점이 어디냐 보시게 되면 한 2,300원 부근이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하냐 못하냐가 첫 번째 과제가 되겠죠. 아마 다음 주 중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횡보하다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여기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2,300원 부근까지는 좀 짧게 보더라도 상승은 가능한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상승을 하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 4,000원 부근 3,500원에서 4,000원 부근 최고점, 이제 앞전 최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길 돌파하게 되면 이제 앞에서 이제 썸네일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박이 터지게 되고요. 만약에 돌파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은 고점 돌파 못하고 이탈이 나오고 해당 종목은 끝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큰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2,500원 선 돌파하는지 먼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좀 쉽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요. 다만 이제 이 앞전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서 물린 분들이 여기서 물량을 쏟아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면 여기 돌파하면 또 3,500원까지는 수월하게 상승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 보면서 나는 만약에 회원님들 뭐 지금 보유하신 매수가가 지금 현재 이미 수익 중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전량 정리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주식은 어느 정도는 대응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니까, 만약에 이제 앞전 그 상한가를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1,700원 정도를 이탈한다면은 모를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2,500원까지는 충분하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다만 대신 뭐 이 가격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최근 뭐 상한가 아래에서 사서 수익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시는 분들이
특히나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위치가 여기보다는 여기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왜냐면은 여기가 이미 상한가 간 다음에 다음날도 이제 상한가 갔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상한가 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단기적으로 진입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혹은 여기서 안 들어가도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갈 것처럼 하면서 이제 못 가고 바로 다음날 장대 음봉 만들면서 그 다음부터 계속 흘러내렸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도 마이너스가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잘 지지만 받으면, 물론 이제 상한가를 간 위치에서 말씀드린 17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겠지만, 만약에 저 높은 곳에서 매수하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추매를 지금 하셔서 좀 적당하게 여기에서 뭐 단가를 낮추고 빠져나오거나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지지만 잘 받으면 한 2,500원까지는 무난한 상승 가능하니까, 여기서 단가 낮춰서 3,000원 이하로다가 단가 낮추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다시 올라가면 그때 비중을 줄이고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돌파하게 되면 전고점 한번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말씀드린 돌파하면 대박이 납니다. 아마 저점 대비해서 20배, 그러니까 앞전 고점 대비해서 2배 이상, 2배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돌파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이 종목은 끝이 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끝이 나면은 좀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코스피 200 종목 좋은 종목이니까 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코스피 200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큽니다. 2조 3천억이나 되는데도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냥 매출은 뭐 매출이 적진 않은데 이제 순위 이익 자체가 뭐 적은, 그러니까 몸뚱이에 비해서는 순이익이 굉장히 적거든요. 예, 이익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단기 순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봤을 때 한 200억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스피 200 종목에 비해서 이제 순이익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미 어느 정도 해먹은 종목이기 때문에 앞전 고점 돌파 못하면은 흘러내릴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일단 대한전선 알아봤는데, 나머지 전선 관련주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보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점 참고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 관점으로도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저항대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대응하셔라 라고 정리하고요. 일단 뉴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리 내각 고심.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 후보가, 당선인이 이제 앞으로 이제 총리라던가 내각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을 뽑을지에 대해서 좀 고심 중에 있는데, 총리 후보 발표가 있습니다. 뭐 잠시 뒤에 나올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방송 사정 이제 시간대 진행이 있으니까요. 그건 또 내일 누가 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인맥 관련주들은 항상 당선이 된 다음에 움직임 보이다가 이제 다시 하락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거는 더 갈 거다라고 하면서 보시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움직임 나올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공테크 있고요. 시공테크는 이제 저희가 보유했고 이제 수익 실현한 종목입니다. 그건 참고하셔가지고 이미 저희가 매수한 대비해서는
50% 가까이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4, 50% 정도 되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이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 다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주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큰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조정도 나왔거든요. 예, 조정도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일단 이 두 종목은 아래 종목 세 종목과는 다른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총리 후보 관련주이지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한덕수 전 총리 전 총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솔홀딩스라든가 오리콘, 와이즈버즈도 다른 총리 후보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종목이기는 한데요. 총리 후보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유력 후보인 전 총리 관련주로 시공테크, 아이스크림 에듀, 그 다음에 나머지 후보들의 종목들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 대통령 정규 전환 첫 차마다 도심 곳곳에서 집회 시위가 벌어졌다. 이미 벌어진 내용이기는 한데 이거 관련해서는 당연히 일자리 관련주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앞으로 윤 당선인이 시행할 정책으로 제일 첫 번째로 각 전문가들이 뽑은 게 일자리 관련주. 네. 일자리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위도 시위이기는 하지만 일자리 관련주는 어차피 관심이 이제 앞으로는 쏠릴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이비 기명, 메가MD, 그 다음에 원티드랩과 아시아경제 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는 교육주. 왜냐면은 일자리로다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공인중개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교육 등을 진행하는 교육 관련주들이 보통 일자리로 엮입니다. 이 외에도 많죠. 뭐 YBM,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교육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냥 몇 개 뽑은 거고요. 원티드랩 같은 경우도 그 일자리 관련주로 유망한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 한번 관심 깊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뭐 집회가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일자리 관련주가 올라간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런 집회도 있고 이런 민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윤 당선인이 앞으로 우리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늘릴 거야 라고 할 때 계획이 발표가 되면 올라갈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관심 깊게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수급 들어오면 한 번쯤 매수 타이밍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코인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6,000달러를 회복을 했는데요. 일단 코인 관련주들 최근 비덴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해당 유튜브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앞으로 추가 상승도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지금도 잘 가고 있으니까요. 잘 노려보시면 되고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대성창투 등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 추세, 뭐 올랐다 내렸다 하긴 하는데 예전에 뭐 60만, 60만, 뭐 40만 명 이것보다는 점점 그래도 감소 추세로 있고 거기다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이번에 만약에 더 줄어서 지금 뭐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 더 줄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아예 해제하겠다. 마스크만 쓰고 다녀라 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당연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뭐 이미 지난주에
상승세 보였는데 특히 화장품 관련주 한국콜마라든가 대장은 이치스킨이고요. 네,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이치스킨이 대장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 다음으로는 한국화장품도 있고요. 한국화장품 제조 워낙 많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펌텍코리아라고 예전에 제가 이제 거래를 했던 종목이 있는데 역시도 리오프닝 화장품 관련주로 어 유명하다. 그러니까 화장품 뚜껑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습니다. 대한항공도 있고 이거는 유가가 하락하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한진칼 쪽이 이제 아무래도 지분 싸움을 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지분 싸움을 하는데 대한항공이 어차피 한진칼 그쪽 계열사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거 말고도 아시아나 항공이라던가 항공주들 많죠.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GKL, 그랜드 코리아 레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레저 관련주, 여행 관련주, 뭐 여행 관련주 등등등 많습니다. 뭐 그 다음에 여행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료 관련주 말씀드렸었죠. 의료 관련주도 역시나 위드 코로나 아니면 리오프닝 관련주로다가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지금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일단 이쪽이 빠르게 움직임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늦더라도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도 이쪽과 그 다음 원전 그 다음에 건설 어차피 다 같이 지금의 정책에서 일자리 원전과 건설은 이거 다 같이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루는 이게 움직였다가 그 다음 건설주 움직이고 그 다음 원전이 움직이고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크게 먹으려면 이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코인도 움직임 위아래 등락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뭐 유가랑은 그냥 등락 따라서 뭐 떨어지면은 좀 싸니까 사고 다시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으로다가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쌍방울이 쌍용차 매수한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아무래도 좀 급등세 계속적으로 나오니까요. 단기적 관점으로는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거는 팩트가 없습니다. 팩트 없이 그냥 이렇다더라라는 뉴스로 다 상승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정말 단기적 관점에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들 저희 정말 계속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꾸준한 수익 그리고 큰 수익들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총리 뭐 선임 관련해서 관련주로다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죠. 시공테크 저희 역시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고 수익 최소한도 30% 이상 다 수익이 났거든요. 네, 이걸로 시큐리티도 뭐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시공테크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좀 짧게 그냥 적게 이제 뭐 수익 난 것들 이렇게 기재했는데요. 네, 보시게 되시면 저희는 보통 그러니까 1차에서는 한 10몇 프로 수익 났고 2차 목표가로다가 잡았던 한 30%대 수익도 가져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미리 선점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뭐 정회원 분들만 드리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뭐 회원님들께 워낙 계속적으로 뭐 비덴트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비트코인 지금 앞에서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고치진 않았는데요. 그리고 STX 엔진 역시도 뭐 하루 만에 급등. 부강약품 매수가니까 파실 분들은 파세요. 다만 추가 상승 분명히 가능합니다. 상승 가능하고 올라갈 종목이니까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항대를 못 돌파하고 아무래도 뭐 시총이 작은 종목은 아니니까 움직임이 조금은 더딘데 지루하시면 파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내 100% 이상 상승 나왔죠. 제가 말씀드린 시공테크처럼 30% 이상 한 50% 100% 먹으려고 하면은 종목을 갖다가 조금은 기다려 주셔야죠.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있고 하니까 뭐 솔직하게 투자라는 게 뭐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뭐 오늘 사서 오늘 당장 팔고 하시는 단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단기도 좋은데
손절도 있잖아요. 단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뭐 손절을 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당장 나는 계속적으로 장을 보고 있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뭐 단기 하셔도 되지만 조금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 산목에스폼도 뭐 25.6% 상승이 나왔고, 뭐 계속적으로 종목들 드리는 것들 다 큰 수익 가져갔으니까요. 원유 인버스 10%, 보성파워텍 여러 번 드렸고 수익 뭐 4, 50%한 70%까지도 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원까지는 아직 못 가는데 9천원까지는 갔거든요. 고정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상 네트워크스 뭐 6%, 플래티어 15% 상승 나왔고요. S&T 에너지가 조금 약하긴 한데 부강약품은 매수가 근처, 이건 조금 빠졌거든요. 매수 가능합니다. 다만 뭐 최근 나가는 종목들도 워낙 많이 있으니까, 종목들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로 사셔도 되고, 뭐 회원님들이 뭐 한 주라도 사셔도 되고,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셔도 됩니다. 매수가 한번 확인하시고, 예, 진행하시고, 해당 테마주 아직 원전주 중에 조금 약한데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네, 가능한 종목이다. 제가 뭐 종목 추천드리고서 모르는 척 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빠질 수도 있죠. 빠졌다 가는 종목도 있고, 뭐 안랩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리고 조금 빠졌다 갔고 하니까 참고해서 이해해서 거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상승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익절을 했죠. 왜냐면 다음날 바로 상승 나왔고, 예, 한 5%까지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손해 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더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드려야 돼서, 일단은 그 다음에, 예, 블록딜을 하면서, 예, 조금 하락세를 보였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16만원 근처에서는 사셔도 된다. 지금 한 17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17만원 이하 16만원에서는 사도 무조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사야 되는 위치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제가 드린 다음에는 수익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리파인 5% 상승, 현대무백스 7% 상승, 주민인터넷도 10% 상승, 이것들도 바로바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무백스는 조금 하루 이틀 기다리다 상승이 나왔는데, 주민인터넷 같은 경우는 바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예, 업무 쉴 때 쉬기 전에 바로 드렸던 종목이죠. 소프트센 20%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다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방송에 다 나온 내용인데, 그렇게 해서 16종목 중에 2종목, 하나는 매수가 근처, 하나는 조금 손실, 조금 마이너스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14종목 수익을 달성을 했다. 네, 이 확률이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일단 종목들 정말 잘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주라도 매수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앞에서도 한번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 어제 날짜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못 보신 분들 계시고 난 못 샀다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예, 추천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X 엔진입니다. 저는 종목을 막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왜 더 안 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한 주도 안 사시는 분들 아무거나 좀 사보세요. STX 엔진 매수가 12,200원에서 13,100원 사이에 매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8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이건 여러 번 이런 종목들은 많이 해먹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 번 수익을 실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사도 나쁘지 않다. 상한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탈하더라도 몸통의 절반 이상을, 예,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된다면 지지 확인하고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금요일에도 도지로다가, 그러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십자 모양을 도지라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이제
주가가 튀든 아니면 급락이 나오든 하는데 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위로 누르는 것과 아래로 미는 힘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종료가 된 거거든요. 일단은 해당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뭐 선박 관련해서도 수주도 증가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앞에서 매집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단기적으로도 과대 낙폭 이후에 다시 반등이 가능한 시점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뭐 만약 제가 손절가를 드리는 거는, 이게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앞전 상한가보다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지면은 한 8, 9천 원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1,800원 이탈이 나오게 되면, 크게 이탈이 나오게 되면 손절했다가 다시 잡는 게 낫기 때문에 추천 손절가를 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네, 월요일 날 한번 한 주라도 담아 보시면 회원님들께 뭐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물론 손절을 칠 수도 있겠죠. 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16번 중에서 한두 번 빼고는 다 수익 나는 종목들을 드렸는데, 뭐 이거 하나 더 손절이 날 수도 있겠지만, 뭐 손절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매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방송 마치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흑기사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